형이 신발을 내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신발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들어있어. 이걸 신고 뛰어나가기만 하면 모두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맨발인 채로 유난히 긍정적으로 웃었다. 수없이 많이 모험 게임을 했을 때처럼 그는 대마왕 역할을 자청하고 주인공의 자리는 나에게 양보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알고 있었다. 여기서 말한 우리에는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이웃집 할머니, 철조망에 다쳐서 형이 구조한 고양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도 있었다. 주인공의 어깨에 머무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두꺼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몰래 그의 디저트를 훔쳐먹고 가끔 길을 잃으면 그가 집으로 데려다주는 검은 새 말이다. 그래, 검은 새.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좋아하는 역할이었다. 언젠가 주인공은 스릴 넘치는 모험을 완수하고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해내며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영웅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꽃과 찬사를 받을 것이며 그때 그 어깨 위의 검은 새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있겠지. 영웅과 함께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이 이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모험 이야기는 모두 이런 결말이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달랐다. 그 누구도 이렇게 쓴 적이 없었다. 주인공이 어떻게 모험의 전반부에서 희생되겠는가? 그것도 그 보잘것없는 검은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니. 나는 병상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밤마다 수많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난 그게 나에게서 시작된 건지 부모님에게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영웅의 구원을 기다리는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야.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봤어. 눈을 떴을 땐 부모님이 내 침대 주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형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을 가져왔고 형이 내게 신으라고 한 신발을 침대 옆에 놓았다. 그들은 나를 차이수라고 불렀다. 당신의 인생 궤도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을까? 난 내 인생은 바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영웅에게는 항상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설령 영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도 무기만 보면 그가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은 새가 그 무기를 들고 있다면 어떨까? 내 신발과 외모, 형의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의 검을 쥔 손. 고개를 들어보니 형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있었다. 5살, 10살, 16살, 20살, 30살. 책가방을 맸다가 교복을 입었고 교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었으며 반듯하게 교실에 앉아 있다가 피를 묻히고 수술대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주인공 역할을 잘 맡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이 나를 돌아보는 눈빛은 평온하고 투명했다. 평소의 그와는 조금 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을 돌려 부모님의 품으로 파고들며 힘차게 대답했다. 봐, 인체를 공부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 음식은 우리한테 삼켜지면 먼저 뾰족뾰족한 괴물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해. 그러다가 커다란 주머니에 빠져서 조금씩 녹아가는 거야.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야. 하지만 두려워해선 안 돼. 두려워하면 지는 거야. 찰리, 예전부터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앞으로도 잊지 말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자주 찾아와야 한다. 찰리, 우리가 4명이서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봤던 게 기억나니? 너와 네 동생은 같은 팀을 응원한 적이 없었지. 늘 시끌벅적하게 굴다가 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야 겨우 조용해졌어. 아버지, 확인해봤는데 오늘 밤에 축구 경기가 있어요. 찰리, 넌 아빠의 가장 큰 위안이란다. 이렇게 똑똑하고 철든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해변에 가기 전에 상처가 다 낫게 해주세요.
사이먼이 그 쉽게 찢어지는 수영 바지를 안 입고 미기 구명투부를 잊지 않고 가져오게 해주세요. 참, 가장 중요한 건 해변에 가는 날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선생님, 왜 해변에 못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린 결정이란다. 학교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학교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그냥 따르면 돼. 너무 많은 건 묻지 말고. 이렇게 하자. 오후 일정은 자습으로 바꿀 테니 다들 좋아하는 책을 보는 거야. 뭐야, 찰리. 선생님이 자습하라고 하시지 않았어? 안녕하신가, 거기 맥주병. 찰리 선장의 배는 가장 용감한 선원만 받는다네. 그럼 네 배는 이름이 뭔데? 블랙버드 히어로호야. 선장님, 어쩔 계획인가요? 출항하자! 자유를 향해 진격하는 거야! 형, 응.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오랜만이네. 다 봤어? 미안해. 오늘은 연기를 잘 못했네. 잘했는데 뭘. 나도 그렇게 똑같이 못할걸? 에이, 뭐야. 형이 보고 있었다니. 그럼 앞으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야 해. 문제 없지. 손가락 걸고 약속할까?
새 보러 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럼 최근에 아보카도 뷔페 행사가 열렸다던데 같이 갈까? 넌 못 먹잖아, 관도. 그럼 넌 뭘 하고 싶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이를 입양한 가정은 그의 예전 상황을 알고 있나요? 그게 이 브루토라는 아이는 아주 똑똑해서 누군가 그를 입양한다는 걸 알곤 바로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든 우리 보육원은 아이들이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환경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나쁜 뜻은 없어. 그냥 너와 그 사건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것뿐이야.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 안 해도 괜찮아. 죄송해요. 전에 있던 일들은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 모르고 제가 말 잘 듣는 아이인 줄만 알고 계세요. 이 연구 보고서는 나중에 대중에게 공개되나요? 익명으로 처리할 거야. 하지만 부모님이 짐작하실 거예요.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과거의 일은 묻지 않아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든 괘씸할 기회를 잊지 않나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리포트가 나오면 저에도 한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녀석은 우리 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 경험을 알아보려고 해도 매번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거든요. 연락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네가 따라올 줄 알았어. 네가 나랑 대화하고 싶다면 난 늘 곁에 있을 거야. 이 리포트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그저 저 사람들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나라면 사실대로 말할 거야. 기자에겐 사실만 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너라면 그렇게 말하겠지. 이걸로는 널 설득할 수 없단 건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그 아이의 성격이 과연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것뿐인지 판단하기 어렵잖아.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잭잭아, 괜찮아? 그럼 난 뭐야? 난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난 늘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어. 나보다도 훨씬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신중하게 고민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하고 싶지 않아. 아이 형씨, 기분이 별로야? 와서 한잔해. 시원하지? 10초 줄게. 그거면 충분하려나? 3초면 돼. 컴온! 와서 춤이나 같이 한바탕 추자고!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잖아. 조금 더 키워봐. 찰리, 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차이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찰리,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야. 넌 이제 겨우 16살이야. 고민이랄 게 뭐가 있겠니? 얼른 집에 들어와. 내가 끼를 불러서.
포기해야 하나? 루키니아 최고의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해뒀다. 가서 대화 좀 나눠봐, 찰리. 제 생각엔 아마 곧 의과대학에 갈 예정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면서 원래도 지나치게 억압적인 성격이 불안을 심화시킨 거죠. 자아 불안이라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은 신체화 증상으로 마음속 불쾌한 기분을 치환하며 그렇게 잠재의식을 억압하는 겁니다. 뇌는 이대로 쓰는 게 낫지. 좋은 선택이야. 난 야곱이라고 해. 넌 틀리지 않았어. 이런 약으로는 우리 병을 고칠 수 없지.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떤 장소가 있거든. 난 찰리야. 만나서 반가워. 다들 이쪽은 우리의 새 친구 찰리야. 찰리, 여긴 내가 창설한 정신적 트라우마 상조회의 거점이야. 자, 다들 서로 인사 나눠. 이쪽은 케인. 뇌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말기야. 안녕 찰리. 근데 난 화학 치료를 포기했어. 너도 알겠지만 너무 아프거든. 여긴 앤디야. 전에 동급생들과 선생님한테 오랜 시간 학교 폭력을 당했지. 이제 교편, 분필, 볼펜심이랑 비슷한 날카로운 물건을 봐서도 공포를 느껴. 심한 PTSD를 앓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용기 내서 휴학했어. 난 믿어. 모든 게 차차 좋아질 거라고. 참, 여긴 칼리야. 칼리는 낯선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지. 그러고 보니 칼리도 찰리 너처럼 처방받은 약을 곧바로 쓰레기통에 던지는 걸 좋아해. 쓰레기는 제자리에 둬야지. 환경보호는 모두의 책임이잖아? 안 그래? 찰리, 여기서 우린 모두 너와 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숙한 거야? 우리 오늘 치료법을 바꿔볼까? 노출요법은 어때? 환자가 가장 무섭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는 거야. 정말 손쓸 도리 없는 의사나 윗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나한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난 너무 많은 걸 경험했거든. 찰리, 너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어? 뭐 말하는 거야? 너 차조 핀네 아들 맞지? 그 분해나는 의학재벌 말이야. 확실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는 맞아. 하지만 난 그런데 우린 보통 사람이지. 난 이해가 안 돼. 너처럼 아무 걱정 없이 안락하게 자라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분명 가장 고민이 없는 사람일 텐데 왜 병이 있는 척을 하는 거야? 왜 몰래 우리 상조회에 들어오려는 거지? 부잣집 자제께서 재미삼아 오는 건가? 그래서 줄곧 네 얘기를 안 한 거구나. 말할 게 없는 거였어.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한테 동질감을 못 느끼는 거지. 나한테 고민이 있을 리 없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와 비교했을 때 네 인생은 정말 순탄하잖아. 안 그래? 우린 투표로 네 거취를 결정할 거야. 팔 대 3이야. 이만 떠나줘야겠어. 너희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해해. 안녕. 찰리! 왜 그렇게 빨리 걷는 거야? 좀 기다려줘. 너네도 좀 천천히 뛰어. 허약한 뇌종양 말기 환자도 좀 배려해 달라고. 그 녀석들, 난 예전부터 계속 참아주고 있었어. 특히 야구. 나도 그래. 쟤네는 무슨 근거로 네 고민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상조회에 가던 게 치유받기 위해서라면 우린 왜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거야? 일종의 노출요법이라고 할 수 있지. 어때? 나랑 같이 도로 위 모험을 떠나지 않을래? 목적지는 한때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장소들이야. 결자 해지란 말도 있잖아. 매듭을 지은 자식을 찾아내서 직접 풀게 하는 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제 야곱이 왜 널 상조에서 쫓아냈는지 알 것 같네.
우리를 태우고 도로로 나설 수만 있으면 되지. 타. 케인! 환자가 구토 증상을 보일 때 토사물이 기관을 막아 질식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리! 가방에서 젓가락을 꺼내줘! 구급차 불러! 케인? 케인! 좀 어때? 의사가 곧 올 거야. 이제 시간이 없어, 찰리. 고마워. 네가 최선을 다했단 걸 알아.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다들 알코올로 자신을 마비시킬 때 너만 안 마셨잖아. 너한테 물어보니까 넌 술을 마신 외과 의사는 손을 떨어라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찰리.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다들 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래봤자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변화는 모두에게 일어났어.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찰리, 자책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우린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케이는... 너희 먼저 가봐. 무슨 소리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이젠 또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난 여기에 있을 거야.
케인, 봐. 우리가 설산의 정상에 도달했어. 이건 말해줘야겠어. 여긴 엄청 추워. 네가 있었다면 분명히 추워서 재채기만 계속했을걸? 이곳의 태양은 아주 크고 찬란해. 그래도 엄청 춥지만 나중에 난 그 사람처럼 마치 정해진 순리인 듯 자연스럽게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이건 그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야. 이건 내 꿈이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지? 분홍빛 심장 고동을 너에게 바칠게. 이걸 받으면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3천만 송이 붉은 장미를 보내며 부디 네가 행복하기를, 부디 즐겁기를, 부디 나를 3천만 번 생각해주기를 기원할게. 빵빵빵. 나의 피앙스. 이 아름다운 경적 소리를 들었어? 널 위한 소리야. 이 하얀 장미들도 널 위해 만개했지. 길 아저씨, 선물로 주기 좋은 진기한 걸로는 뭐가 있나요? 도련님, 그건... 진기할수록 더 좋아요. 진기한 걸 찾으신다면 아마
경매장에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길 아저씨, 경매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접속하라고 알려주세요. 네, 도련님. 도련님, 경매 시작했습니다. 724번, 724번, 724번. 낙찰되었습니다. 피앙세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고 했으니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 길 아저씨, 이 소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고 정제된 어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좋아하는 것 같나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아가씨를 본뜬 겁니까? 맞아요. 그럼 길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보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쓰신 것 같아서 추측해봤습니다. 사무실 창가로 가서 고개를 들어봐. 걱정 마. 날씨가 맑아지면 다시 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대접할 테니 같이 밥 먹으러 가게. 늘 병원과 집만 오가는 근면성실한 닥터 헛께서 웬일로 밥을 다 사주세요? 말도 마. 집사람이 늘 불평하더니 어젯밤에 완전히 폭발했어.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맞춰봐 같은 질문이었지. 어휴, 응급처치할 때도 이렇게 긴장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밸런타인데이도 아니고 화이트데이도 아닌데.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지. 정말 혼나실 만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대한 시간으로 죗값을 치러야 해.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결혼 40주년 기념일 만찬에 참석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말을 멋들어지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이 제 아내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진심으로 들더군요. 제가
수술을 하느라 밥도 챙겨 먹지 못할 때 그녀는 늘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저를 잘 챙기는지 늘 보는 앞에서 제가 다 먹게 하고 안 그러면 이마에 꿀밤을 먹이지요. 한밤중에 응급수술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늘 절 위해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남겨줍니다. 매번 집에 돌아와서 그 국을 먹으면 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심지어 병원에 돌아가서 수술을 3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괜찮은 의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괜찮은 남편은 아닐 겁니다. 40년 동안 이런 나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네. 닥터 허, 지금 당신은 제 피앙세고 저는 저예요. 피앙세, 날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 마. 내 깊은 눈동자에서 네가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걱정되거든. 그 아가씨 앞에서 늘 이렇게 과장되게 굴었나? 이건 저만의 유일무이한 스타일이에요. 요리를 내오세요. 이건 내가 네 입맛에 맞춰 주방에 특별히 주문한 요리야. 식사 후에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도 있지. 이건 정확한 정보인가? 물론 정확하죠. 일부는 제가 함께 외출할 때 세심하게 관찰해서 정리한 거예요. 일부는 제가 매수한 그녀의 친구들이 제공한 믿을 만한 정보고요. 그리고 제가 곳곳에서 그녀와 우연히 만났을 때 발견한 단서도 제법 있죠. 우연히 만났다고? 내가 보기엔 일부러 만들어낸 우연한 만남 같은데? 게다가 관찰이니 정리니 정보 단서라는 건 연애보단 무슨 탐정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제법 정성스럽구나. 벌써부터 칭찬할 필요 없어요. 이번 기념일 연회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49일째 되는 기념일이야. 너와 함께 본 풍경은 이 지구상의 어디보다도 아름다워. 그리고 넌 이 모든 아름다운 기억의 원천이야. 너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해. 어때요? 휘명시 연애 편지 문학상 정도는 받을 만하죠? 꽤 좋았어. 문체도 괜찮고 듣기에도 괜찮은데 그런데 왜요? 왠지 모르겠지만 난 조금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네. 이 글로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래요? 하지만 전 거짓말은 안 했는데. 찰리, 이렇게 묻는 건 좀 그렇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구애하는 과정을 사랑하는 건가? 자네 모든 행동이 결과가 어찌 되든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다. 정말 사로잡힐 만한 과정이긴 하죠. 그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네 같은 젊은이들의 사랑이야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나이 때의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그녀를 떠올리기 시작했지. 일할 때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말해주고 싶었어. 당시 그녀도 다른 사람에게 구애를 받고 있었지. 그걸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서 속이 쓰리더군. 이런 질투를 자네도 느껴보았나? 물론이죠. 저는 질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네 혼자서 모든 걸 마련하고 그 아가씨는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나. 늘 수동적이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설사 그게 사랑해서라도 말이네. 조금씩 주도권을 넘기면 어쩌면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질투라는 건 이런 느낌이군. 장기간 글을 쓰면서 필력이 좋아진 모양이네.
뭘 쓰고 싶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 대신 써주면 자네는 어쩌게? 저요? 저는 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그래? 하지만 사실 길 아저씨와 보디가드들도 다 여기 있는데. 길 아저씨는 나이가 많으셔서 잠이 적어. 평소에 너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지. 그런데 일어났을 때 비 오는 걸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어? 비가 오는데 무슨 일출을 봐? 쇠고기 한 입, 생채 한 입. 이렇게 먹어야 몸에 좋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해. 따뜻한 걸로. 표정을 보니 오늘 데이트가 아주 괜찮았나 보네. 야외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고 그녀가 좋아하는 디자인 전시회도 구경하고 저녁에는 불꽃놀이 디너 시간까지 가졌어. 그녀가 정말 좋아하더군. 그녀를 만난 후에 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고마워. 그녀는 정말 하늘이 준 서프라이즈 같아. 그녀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뭘 나누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인지 같은 거 말이야.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녀가 아직도 너를 모른다는 거야? 진짜 나,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말이야.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야? 찰리, 그걸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봤어? 그 결과를 생각해봤냐고. 초등학교 때 잘난 척한다며 선배들에게 괴롭힘 당했을 때 너를 위로해주던 선생님에게 네 완벽함은 다 연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지.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잖아. 절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 믿고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다 말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실수로 입 밖에 냈다고 했지. 하지만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다음날 바로 그를 전학보냈어. 찰리, 모든 진실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그럼 계속 너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달라. 처음 네가 되었을 땐 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중에야 깨달았지. 이건 그냥 도피였다는 걸. 너를 연기하고 내 고통을 억누르며 너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어.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그대로 돌아서서 떠나버리면 어쩌려고. 받아들여야지. 그녀가 더 이상 네 전화를 받지 않고 널 보면 정신착란을 겪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너는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단 한순간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난 그녀에게 거짓말할 수 없어. 이건 그녀에게 불공평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 네가 말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 내가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고 도망자가 되어 수배되었을 때도 그녀는 계속 나를 믿어줬어.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또 이 일이 나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도박을 하고 있네. 다행히 내 도박운은 좋은 편이니 너한테도 좀 나눠줄 수 있겠지. 맞아. 어렸을 때 제비뽑기 하면 1등상은 항상 네 몫이었고 나는 참여에 의의를 뒀지. 그럼 1등상의 운을 다 너에게 줄게.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봐야겠어. 뭘? 이 이야기를 그녀에게 어떻게 들려줄지 말이야.